아까 합성법은 구리 호일 위에다가 그래핀을 만드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그래핀 7g을 만드는데 필요한 구리 호일의 면적이 대략 그 상암 월드컵 경기장 잔디구장만큼 딱 필요하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작할 때부터 그렇죠. 계속 말씀해 주셨죠. 스카치 테이프. 사실 스카치 테이프가 처음으로 그래핀을 만든 방법이 맞습니다. 딱 이렇게 3개 있으면 됩니다. 왼쪽 위가 흑연이고요. 조금 큰 흑연을 썼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실리콘 옥사이드 웨이퍼. 그 저희가 반도체 만들 때 쓰는 이제 실리콘 웨이퍼가 되겠고요. 밑에 있는 거는 스카치 테이프. 이제 오른쪽 이미지는 사실 제가 직접 만든 스카치 테이프로 만들어 본 그래핀이고요. 혹시라도 만들어 볼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그 저 초록색 테이프 좀 잘 떨어지는 걸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스카치 테이프를 펼쳐놓고요. 네. 여기다 이제 저런 식으로 흑연을 올려놔요. 흑연 올린 다음에 저걸 이렇게 접었다가 떼면은 흑연이 둘로 쪼개지겠죠? 양쪽으로 붙으니까. 네. 저걸 계속 반복합니다. 계속 반복하다가 그래핀이 될 때까지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거를 어느 정도 얇아지면은 저런 식으로 실리콘 옥사이드 웨이퍼에 댔다가 떼어냅니다. 떼어내고 나면은 이제 실리콘 옥사이드 웨이퍼 위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다들 이제 많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스카치 테이프로 흑연에서 그래핀이 될 때까지 벗겨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은 어느 정도 얇게 만든 상태에서 웨이퍼 위에다가 붙였다가 떼면은 거기서 이제 정전기력이나 이런 부분이 생기면서 얇은 레이어가 떨어져 나가서 붙는 거예요. 스카치 테이프로 한층 될 때까지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스카치 테이프로 만드는 그래핀이 어떻게 보면 흑연에서 나온 한 층짜리 그래핀인데 크게 안 되니까 물리 연구를 할 때, 물리적인 현상 연구를 할 때만 쓰고 실제로 이거 양산을 할 수는 없죠. 사실 굉장히 랜덤하게 나오게 되고 굉장히 큰 흑연을 만들어서 떼어내면 되지 맞아요. 않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걸 그 보니까. 안에서도 떼어냈을 때 한 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층으로 분리가 될 수도 있고 이게 퀄리티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그렇겠네요. 그러네요. 네, 그런 저는 부분이 지금 있습니다. 저거 보니까 막 이렇게 쬐끄만 데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 머리에서는 이따만한 거. 그렇지, 흑연에서 그렇지.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그냥 딱 이쁘게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네요. 아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결국 따져볼 건 가성비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죠. 스카치 테이프는 사실 가성비가 안 나오죠. 뭐 사람을 갖다 맞아요. 뜯을 수도 없고 균일하게 나오지도 않고 이러니까 이제 결국 가격과 품질의 어떤 교점이 가성비가 될 텐데요. 네. 그래서 다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래핀 만드는 방법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합성법과 박리법, 아까 네. 어떤 기판 위에 탄소 전구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갖다가 분해를 시켜서 탄소 그래핀을 만드는 합성법이 있고 합성할 때는 일반적으로 쓰는 게 메탄가스를 이런 구리 호일 위에 반응을 시켜서 그래핀을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일반적으로 보편화되어 있고 이제 흑연으로부터 그래핀을 벗겨내는 어떻게 보면 스카치 테이프도 박리의 일종인데 이제 네. 스카치 테이프가 아니라 이거를 어떤 용액상에서 벗겨내는 그런 과정을 이제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했고요. 보시면은 그러면 이제 일단 합성을 한다. 네. 그래핀 1g을 만드는데 그래핀 1g의 비표 면적이 2630제곱미터입니다. 비표 면적이란 뭐냐면요. 이 소재가 이제 1g이 있을 때 겉에 표면이 얼마나 되냐인데 그래핀 1g을 쫙 깔아놓으면은 이 면적만큼 되는 거예요. 책에 있는 종이를 한 장 한 장 뜯어다가 펼쳐놓으면은 이게 엄청 넓어지잖아요. 이게 좋다. 네, 그러네. 딱 그런 의미라고 역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네. 아까 합성법은 구리 호일 위에다가 그래핀을 만드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래핀 7g을 만드는데 필요한 구리 호일의 면적이 대략 그 상암 월드컵 경기장 잔디구장만큼 딱 필요하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물론 구리 호일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연구도 많이 되었고 뭐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처음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딱 생각이 드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이거는 너무 비싸니까 좀 더 싸게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라고 그렇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용매내에서 흑연을 방리해서 그래핀으로 만드는 연구를 사람들이 좀 열심히 하게 된 거죠. 방리를 해서 만들려고 할 때 사용하는 흑연은 굉장히 저렴합니다. 대략 제가 보니까 작년 시세긴 하던데 흑연도 조금 비싸지고 있기는 한데 흑연이 한 그램당 1원 정도 하더라고요 요즘. 그래서 그램당 1원 정도 하는 흑연을 갖다가 뭐 이거를 훨씬 더 가성비 있게 그래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핀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게 뭐냐, 뭐가 좋은 그래핀이라고 할 수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 특히 박리 그래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육각 구조가 얼마나 잘 남아 있느냐, 우리가 이거를 벗겨내는 과정에서 탄소 하나가 빠져나가서 육각형이 깨진다거나 산화시켰을 때 육각형이 깨진다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런 걸 어떻게 잘 제어를 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고요. 또 그리고 저희가 흑연을 큰 거를 쓴다고 해도 박리를 하는 과정에서 작아질 수가 있어요. 크기가 작아지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합성된 그래핀은 그냥 그래핀을 갖다가 옮겨서 붙이면 돼요. 근데 이런 박리된 그래핀은 작은 그래핀을 쫙 열심히 깔아가지고 서로 겹치게 만들어야 뭐 전기가 통하든 열이 통하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겹치는 부분은 사실 그래핀이 이렇게 수직으로 그렇죠. 닿아 있겠죠. 근데 네. 이 수직으로 닿은 부분에서는 전기나 열이 전달이 훨씬 안 돼요.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항이 많이 생기는 거죠. 계속. 겹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사이에 겹치는 거를 줄이려면은 크게 만들어야죠. 그렇죠. 하나하나를. 어쨌든 크기를 저희가 잘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래핀을 박리해서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다음 것 같습니다. 결국 흑연이 있어야겠죠. 네. 흑연이 있고 이거를 박리를 해서 얘네가 그냥 공기 중에 떠다닐 수는 없으니까 어떤 네. 용매 안에서 안정적으로 분산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분산되어 있는 형태로 만드는 용매가 필요하고 에너지가 들어가야 당연히 떨어져 나가겠죠. 네. 얘네가. 그래서 과정이 이렇죠. 뭐 흑연이 있고 용매 분자가 있는데 에너지를 가하면은 이제 용매 분자가 요 사이사이로 들어가거나 이제 그래핀이 떨어져 나오면서 이게 분산이 되어 있는 퍼져 있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게 기본적인 그래핀 이게 용액 박리, 용매 박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효율과 가성비를 찾으려면은 딱 요 세 개를 조절하면 되는 거예요. 흑연, 용매, 에너지. 이게 중요한데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용매입니다. 흑연은 원래 싸니까 뭐 네. 굳이 뭐 하지 말고 그럼 용매를 좀 싼 걸 써보자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했죠. 네. 그래서 처음에 용매로서 쓸 수 있는 건 가장 크게 나눠본 두 가지죠. 물을 주변에 있는 물을 쓰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합성한 유기용매를 사용하거나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기용매는 뭐 어떤 게 있는 건가요? 뭐 알코올이나 네. 아세톤이나 뭐 물이 아닌 유기적으로 합성이 되어 있는 탄소를 넣어서 합성을 한 용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거는 근데 만든 거다 보니까 비싸요 좀. 아, 예, 물론 그래도 좀 싼 거를 찾아보자. 그 이런 거. 중에서 네. 싼 거를 찾아서. 네, 그렇게 그렇겠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사람들은 당연히 싸게 하고 싶으니까 물로 그러면 그래핀 박리하면은 좋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그래핀은 소수성, 물을 물하고 싫어합니다. 싫어하니까. 그래핀 흑연은 이제 물을 굉장히 싫어해요. 섞어 놓으면 가라앉거나 위로 뜨거나 둘 중 하나 이런 식으로 섞이지 않고 되고요. 뭐 근데 이렇게 싫어하는 걸 이용할 수는 없어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래핀을 활용하는 쪽에서 그런 특성을 일부러 이용해서 뭐 굉장히 얇은 필름을 만든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핀을 얇게 물 위에 띄어서 필름을 만들 수 있고 이런 방법은 있죠. 그래서 이제 결국 하려고 한 게 그러면 다시 흑연을 물이랑 친하게 만들어야겠죠. 이제 물로 박리를 하려면 이제 흑연을 산화를 시키면은 산화 흑연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 그래핀 산화물이 쫙 쌓여 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한 장 한 장 벗겨내면 다 그래핀 산화물로 이제 쫙 벗겨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 나온 것처럼 이제 소수성에서 친수성, 물이랑 친하게 되었다. 물에서 이런 식으로 되게 잘 만들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그래핀 산화 흑연이 물을 엄청나게 잘 끌어들여요. 네, 잘 먹어요. 스펀지처럼 물을 쫙 빨아들여요, 얘가. 그래가지고 왼쪽 아래 그림 보시면은 위 아래로 있는 게 그래핀 산화물이고 그 사이에 물이 이런 식으로 쫙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힘을 가해줘도 잘 딱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이 거리가 굉장히 멀어져서 벗겨내는 효율도 굉장히 좋아지고 많이 만들 수 있고 이거를 박리를 해내는데 쓸데없는 에너지가 안 들어가니까 크기도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크기가 크다는 거는 100마이크로미터 정도.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 그러면 다 좋다. 그런데 이제 그래핀 산화물과 그래핀은 다른 거죠. 그렇죠. 네. 철이랑 녹이랑은 다른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랑 마찬가지로 그래핀 산화물에서 다시 그래핀을 만드는 환원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산소를 다시 떼어내요. 산소를 이렇게 떼어내고 그걸 다시 육각형 구조로 어느 정도 회복을 시켜서 이제 저희가 말하는 이제 그래핀, 환원 그래핀이라고 말하는 이제 그래핀의 형태로 다시 만들게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옷에 보풀이 생겨서 다 떼내면은 약간 비는 데가 생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다 채워넣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안 채워넣습니다. 환원 그래핀에서 안 채워넣고 그대로 쓰게 되거든요. 오.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핀에서 기대하는 특성들이 100% 구현이 안 됩니다. 잘안 돼요. 그런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죠. 보풀을 떼서 이렇게 비었어. 일단은 잘 이렇게 문대가지고 거기에 안 비게 해야지. 똑같은 실을 어디서 구해가지고 그러니까. 꼬매면은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쉽지가 않은 거죠. 쉽지 그냥. 않죠. 하나를 더 똑같은 사지. 무기는. 그쵸. 똑같은 걸 사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산화를 시켰다가 환원을 시켰을 때 100% 회복이 안 되는 문제 때문에 그럼 그냥 흑연 쓰자. 그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물은 못 쓰니까 이제 유기용매를 써야겠죠. 이제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이렇게 했어요. 흑연과 유기용매와 오른쪽에 있는 건 초음파 장비. 저희가 그 안경점 같은 데 가면은 안경 씻을 때 쓰는 맞아요. 네네네. 그 초음파 장비예요. 그래서 초음파 흑연이랑 유기용매를 섞어놓고 여기 물 담긴 데다가 넣어놓고 초음파에 막 치면은 그래핀이 박리가 되겠구나라고 해서 오. 사람들이 이제 한 거죠. 일단은 어떤 원리인지부터 살짝 설명을 드릴게요. 네. 초음파 처리를 하면은 안에 이렇게 작은 미세한 기포들이 생깁니다. 그게 네. 버블이 생겼다가 터지거든요. 터지면서 이런 기류가 생기고요. 그게 힘을 흑연에다가 주면서 누르는 힘과 옆으로 미는 힘 두 가지 힘을 주게 됩니다. 네네. 그리고 혹은 요 오른쪽에 보신 것처럼 요 사이로 힘을 딱 주면서 이거를 벗겨내는 이런 힘들이 가해지기 때문에 이제 그래핀으로서 박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보편적인 접근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많이 하고 있고. 초음파에다 넣으면 이렇게 겹쳐져 있는 흑연을 막 흔들어서 네. 흔들어서 이렇게 분리시킨 다음에 여기서도 또 흔드는 힘이 있으니까 살 벗겨내는 거지.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치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핀이 박리가 됩니다. 그래서 왼쪽 보시면 뭐 농도도 꽤 높게 올라가고 뭐 층도 다층 그래핀 그 범위 안에 드는 층으로 만들어지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크기가 500 나노미터, 뭐 100 마이크로미터 크다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1 마이크로미터도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이게 면적이 크니까 강합니다. 그리고 그런 걸 벗겨내는데 필요한 힘이 사실 전단력이 가장 주요한 힘이 될 텐데 그거 이외에도 많이 에너지가 다른 쪽으로 가니까 얘네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많이 쪼개지게 됩니다. 그럼 수율은 올라가는데 크기는 계속 작아지는 그런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그러면은 흑연을 산화를 시키지 않고 좀 더 효율이 좋게 어떻게 만들겠냐라는 연구가 또 이루어졌죠. 이제 왼쪽이 그냥 일반적인 흑연의 형태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핀이 한 층 한 층 여러 층 이렇게 쌓여 있는 거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다 쌓여 있는 거 말고 미리 좀 벌려놓자. 이제 팽창 흑연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드는 시도도 있었고요. 아니면은 얘네가 그래핀끼리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너무 잡는 힘이 생각보다 세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미리 다른 거를 집어넣어 놓고 그러면 용매가 좀 더 넓어지니까 용매도 잘 들어가고 얘네가 지네끼리 잡고 있는 힘이 약해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 사이에 어떤 다른 미리 삽입을 시켜 놓은 상태에서 이제 박리하려는 이런 시도들이 있었어요. 이제 흑연을 변형하려는 시도들이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다른 걸 삽입을 시켜서 박리를 하는 연구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초음파 이외에도 사실 많은 방법들이 나왔습니다. 가정용 믹서기 갖고 박리하는 것도 나왔었고요. 이게 그러니까 막 회전을 하니까 이게 벽이랑 액체랑 마찰이 생기잖아요. 그걸로 통해서 이제 그래핀을 벗겨내려는 이런 시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공법들도 많이 개발이 돼서 연구가 정말 많이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됐나 보려고 구글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래핀 박리로 영어로 해서 구글 스콜라 가서 검색을 해보니까 15만 4천 개 정도가 뜨더라고요. 물론 100%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지만 네. 정말 엄청나게 많은 엄청난데요? 관련 논문들이 있습니다. 진짜 연구가 엄청 많이 되고 근데 이제 그 기간을 설정해서 2022년 이후로 봤는데 314개로 줄었어요.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해볼 만큼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이제 그 오랜 기간 동안 해올 만큼은 다 해봤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학계에도 트렌드란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했으면은 우리는 할 만큼 했다. 다음 주제를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많이 얘기하는 이제 기술의 하이프 사이클이라고 해가지고 그래핀의 경우만 이제 노벨상을 받은 때가 그쵸. 이 빵 터진 시점이죠. 이게 그 15만 4천 편이 나올 때의 그쵸, 시기가 그쵸, 되겠죠. 그쵸. 근데 이게 점점 하다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쭉 떨어져서 관심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관심도가 떨어지고 근데 그게 결국 가장 필요한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이 해결이 안 될 때 결국 사람들이 다 실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포기하지 않고 양산화되고 실제 제품화될 수 있는 수준까지 가기 위해서 계속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래도 있고 특히 이런 연구들은 이제 학교보다 어떤 정부 주도의 그러니까 정부 출연연들 연구 기관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제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전기연구원에서도 재료연구본부에서 이런 연구들을 실제로 양산화를 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그래서 그게 돈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돈이 되냐? 사실 제가 뭐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너무나도 많이 쓰고 있는 실리콘 반도체 사실 처음 개발된 게 1947년 실리콘 반도체가 만들어졌다고 보고되었고 네. 삼성전자에서 처음으로 상용화해서 양산해서 만들 수 있는 제품으로 만든 게 1983년입니다. 굉장히 시간 갭이 있죠. 30몇 년의 갭이 있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부분이 있고 저희가 아까 그래핀과 유사한 CNT도 처음 이제 보고가 되고 했던 게 1991년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은 CNT가 이제 LG화학에서 양산을 해서 배터리에 지금 넣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공장을 만든 게 2017년이에요.
오, 되게 오래 걸리네요. 그래서 이게 또 이것도 20 몇 년이 넘게 그렇죠. 걸렸어요. 그래서 사실 어떤 소재가 정말 신기하고 특수한 특성을 가진 소재더라도 이게 실제로 상용화되고 양산화돼서 제품 쓰이기까지는 사실 굉장히 생각보다 긴 시간이 걸리는 게 맞습니다. 결국 그래핀 같은 경우는 그럼 언제냐? 노브셀로프 교수님과 가인 교수님이 쓴 논문은 2004년에 처음 나왔죠. 네.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지 않겠냐. 2004년에 논문이 나와서 시작했으니까 여러분 얼마 안 남은 것 얼마 안 같아요. 남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는 그래핀이 꿈의 물질이라고 하고 꿈의 재료라고 하니까 아마 그래도 환멸의 골짜기를 넘어서 양산의 길로 나오지는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